안녕하세요. 프리-URP 사전 연구 프로그램 연구 로드맵 그리기 강좌입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신범수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연구 경험과 대학에 들어와서 개별 연구 경험이 수차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들과 배우게 된 내용들을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시인 1차시 강의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할 일은 연구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연구도 처음에 잘 준비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은 연구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구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목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집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연구를 준비하는 단계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후 두 번째 차시에서는 연구를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 대하여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시에서는 연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통 연구라고 하면 이런 종류의 사진을 떠올리곤 합니다. 뭔가 새로운 기술, 첨단 장비, 고도의 기술 같은 것 말입니다. 연구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지식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활동입니다. 말 그대로 지식에 관한 꽤 넓은 의미의 활동입니다. 한편 구글에 연구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여러 측면에 대하여 인간이 새롭게 알게 되었거나 이미 존재하던 지식의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 등에 초점을 맞추는 체계적인 조사를 일컫는 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구원이나 교수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도 연구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연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연구는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에는 인류의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의해서 현재는 혼자서 연구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프리-URP 프로그램도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쉽게 알 수 있는 예로 과거의 노벨상은 대개 단독 수상이 많았었지만 요즘 노벨상 수상자들을 보면 혼자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단체, 팀으로 이뤄낸 성과들이 대부분입니다. 컴퓨터는 연구를 통한 과학기술의 절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은 IBM이라는 한 회사의 서버 컴퓨터 사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아이폰으로 유명한 애플의 노트북, 맥북 사진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놓고 보면 그 크기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노트북 크기의 컴퓨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서버 컴퓨터의 크기에 노트북에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30년 만에 엄청난 성능의 향상이 나타났고 그것은 수학 및 전자과학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아시나요?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수학자 앨런 튜링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앨런 튜링의 정신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당시의 시대에는 컴퓨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 독일군이 사용하던 애니그마라는 암호체계를 해독하는 것은 영국의 승리의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암호를 해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에 컴퓨터 역사의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한 수학자의 업적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또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연구가 그러한 연구가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앨런 튜링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연구 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은 연구의 가장 처음에 할 일입니다. 주제를 정하지 않으면 뭔가를 시작할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주제를 정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숙련된 연구자라 할지라도 연구 주제 정하는 것만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구 주제를 정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야만 이후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만들겠다는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자가 있다고 합시다. 과연 그 연구는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그 연구자가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한다면 언젠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낮고 아직은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는 다루기에 너무 이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주제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연구자가 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고 합시다. 이 역시 적합한 주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인 지식에 따르면 감기는 그 바이러스가 셀 수 없이 많아서 원초적인 백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주제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해결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이러스 A에 의한 감기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주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예시로 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과거 연구 주제는 미세유체 시스템에서 압력 센서를 이용한 정기적 전도도 측정 방법 개선이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시작해서 현실적이고 바이오MEMS라는 작은 분야로 움직여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적인 구체적인 분야로 확정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작할 일 중 첫 번째는 주제의 방향성을 잡는 것입니다. 주제는 일단 큰 대분야에서 하나를 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 생명과학, 물리학 등 자신이 관심 있거나 궁금한 분야로 가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으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몇 가지로 나뉘어지는 중분야를 정해야 합니다.
제 경우를 예시로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생명과학을 선택했으므로 그에 따른 중 분야로는 많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의학, 의과학, 동물학, 식물학 등등 말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의과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의과학 안에서도 그 분류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나노과학, 면역학, 생리학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나노과학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정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를 정하면서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대략적으로 알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시작해야 할 일 중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주제의 방향성이 확립되었다면 내가 어떤 종류의 연구를 진행하면 좋을지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진행하려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정보를 얻는 방법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얻는 기준으로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가 과거에 누가 이미 했던 것은 아닌가? 만약 누군가 했던 것을 또 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했다면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좀 더 발전시켜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연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선행 연구를 찾아보는 것으로서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연구 주제를 내가 과연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등학생 연구자 신분으로 노벨상급의 높은 연구 주제를 실행할 수 있을지, 그럴 만한 지식이 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할 수 있을 만한 주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혼자서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논문, 서적, 인터넷, 전문가 등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논문을 검색하거나 학술지를 구입하여 그 분야의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여건이 안 된다면 도서관을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큰 도서관에는 보통 학술집이나 논문집이 존재합니다. 또한 전공 서적들도 있으니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하여 방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이트와 방법을 몇 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형 사이트인 RISS 사이트입니다. 인터넷에 RISS를 검색하기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내에서 발행된 것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들까지 한꺼번에 검색이 가능합니다. 세부 옵션별로 검색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자신의 연구 주제를 키워드로 검색한다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명한 구글 학술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구글의 서비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인터넷 상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접근성 또한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DBPR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주로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같은 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요청한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얻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이트 역시 국내외 학술지와 논문을 검색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현재 있는 곳이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만약 프리-URP 과제를 카이스트에서 하게 된다면 몇 가지 방법을 예시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도서관을 가는 것입니다. 카이스트 중앙도서관 2층에는 일반 도서가 아닌 학술지와 논문집, 신문 등을 따로 정리해 놓은 서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과거에 발행된 논문들을 따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다면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연구원 분들께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카이스트 내부나 근처에는 표준과학연구원, 나노과학연구원 등의 수준 높은 연구시설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카이스트 교수님들과 면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카이스트 내부의 교수님들께 메일로 연락을 드리고 따로 약속을 잡아서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구 관련하여 상담을 하고 싶다고 요청드리면 바쁘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응해 주실 것입니다. 연구를 시작할 일 중에서 마지막은 가설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설을 세운다는 것은 선택한 주제가 충분히 구체적이라는 것에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주제가 현실적이지 않다면 가설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따라서 가설을 세운다면 거의 다 온 것입니다. 가설의 정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변수들 사이에서 연구자가 기대를 갖고 진술한 것으로 연구자가 가지는 연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입니다. 즉, 연구 결과를 예측하고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해 가설의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콜릿을 먹은 실험쥐는 암세포의 면역이 될 것이다. 이 문장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예측한 것일 뿐 이제부터 가설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는 것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설을 직접 세우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은 말했듯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연구 주제에 알맞게 어떤 추측을 한다면 무엇이라도 가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우고 나서는 그 가설에 알맞은 실험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가설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갈 수 있을지 고려하여 앞으로 실험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실험을 마치고 난 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점이 부족할지 미리 생각하여 어떻게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봅시다. 이로써 1차실 강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잠시 배운 것을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시 강의를 요약하여 복습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은 연구 정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올바른 연구 정신을 가지는 것이 좋은 연구의 기반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하여 인류에 기여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엔 연구 주제를 정합니다. 연구 주제를 정할 때에는 연구의 대략적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잡았다면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차례입니다. 정보를 얻을 때에는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봐도 좋고 전문가나 인터넷의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면 가설을 세울 차례입니다. 가설은 연구의 뼈대가 됩니다. 연구에 대한 잠정적인 추측을 통해 연구의 목표를 확립합니다.
가설까지 세웠다면 일단 연구를 준비하는 기초 단계는 모두 마친 것입니다. 다음 차시인 2차시에서는 연구 실행 단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연구의 꽃이라 불리는 실험입니다. 연구를 준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준비한 것을 토대로 잘 실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연구를 함에 있어서 실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험 계획은 어떻게 세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험을 준비하고 실험 도중에 꼭 써야 하는 연구 노트에 대한 내용도 다룰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올바른 시약 보관법과 올바른 실험 환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1차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시 강의 때 뵙겠습니다.